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청솔 수학과 오홍석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거리곱을 통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리곱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식을 완벽히 작성하거나 또는 복잡한 계산 없이 주어진 문제의 함수값을 편안하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투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든지 아니면 극소값을 주고 극대값을 구하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을 풀어내실 때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시고 숙지를 하시고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리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리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함수의 x절편의 값을 두 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절편을 갖고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함수값을 물어본다든지 p일 때의 함수값을 물어본다든지 할 때 그 함수값을 거리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1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4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6이라고 하는 x값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2차 함수의 식이 최고차항의 개수 a를 가지고 있고 x-1, x-4라고 하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 6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은 결국 6에서 1을 뺀 값과 6에서 4를 뺀 값을 곱한다는 뜻이 되는데 6에서 1을 뺀다는 거는 6에서부터 1까지의 거리인 5와 6에서부터 4까지인 거리의 2를 곱한다는 뜻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x에다가 해당하는 값을 대입하셔서 수를 대입하셔서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은 최고차항 개수 a에 6과 1 사이의 거리 5와 6과 4 사이의 거리를 곱한 10a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과 4 중점에 해당하는 2분의 5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될 거고요. 2분의 5일 때 함수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식에 대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거리를 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2분의 5에서부터 1까지의 거리는 얼마? 2분의 3이 될 거고요. 2분의 5에서부터 4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값이 똑같을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누구? 최고차항의 개수를 추가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9a라고 하는 형태의 꼭지점의 y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라면 굳이 식을 작성하시고 식에다가 대입하시는 방법 말고 그래프 상에서 바로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문제를 풀 때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3차 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들 많이 풀 텐데요. 잘 보셨다가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얘랑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길이를 k라고 설정을 해보면 여러분 극대 값은 방금 전에 2차 함수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극대일 때의 x좌표에서 어디까지
알파까지, 그 다음에 이 x 좌표에서 어디까지? 베타까지의 거리를 곱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베타는 중근이니까 인수분해 형태를 추론해 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x의 좌표를 대입한다는 건 그들의 거리를 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베타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점 또는 중근이므로 인수로 표현을 해보시면 제곱의 형태일 거고, 따라서 우리는 베타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한다? 제곱한다라고 하는 규칙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알파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요?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까지는 마이너스 2K인데 이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것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결국에는 얼마? 4K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로 곱해 주시면 이때의 극대값이 만들어진다. 됐을까요? 자, 이와 같이 방법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대칭인 4차 함수의 형태,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때도 이 극소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비율관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거리를 우리가 K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 자, 인수분해한 형태 어떻게 생겼을까요?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제곱처럼 생겼을 거야. 됐니? 자, 제곱처럼 생겼다는 거리를 계산했을 때 거리의 제곱을 곱한다. 이해하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극대값이라고 하는 구하기 위해서 알파까지의 거리 K인데 K를 어떻게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K인데 마이너스 K를 어떻게 제곱을 하셔서, 보시다시피 최고차항의 개수에 K라고 하는 것의 몇 제곱?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시면 그러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비율관계와 거리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문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적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이 fx가 x축과 만나는 점 자체가 알파 베타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는 중근이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그런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 3차 함수의 개형은 극대가 0인 상태에 극소가 마이너스 4인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놓을 거고요. 조건 기억,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것은 x축과 접하기 때문에 참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됐니?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풀어내셔야 되는데, 여기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알파, 그 다음에 극소, 가운데 변곡점, 여기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 길이를 우리는 K라고 설정하고 이때의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거리곱을 통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을 적어 보시면 K가 1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이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에 여기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 그러나 알파가 중근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어떻게 제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타까지는 마이너스 K가 되므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AK 세제곱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의미를 해석해 보시면 K 값이 1이 되고요. 따라서 베타가 알파로부터 3만큼 오른쪽에 있다는 니은에 대한 질문도 역시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진행을 해볼 건데요. F의 0값이 16이면 됐니? 자, 그럼 이 그림에서
f의 0이라고 하는 것이 16이기 때문에 f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타보다 오른쪽에 존재할 거고요. 그래야 증가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양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0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거리곱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0에서부터 베타까지와 0에서부터 알파까지의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곱하시면 f의 0값을 최고차항의 개수 1, 0에서 베타 뺀 거 마이너스 베타, 0에서부터 알파를 뺀 것은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가 현재 중근이기 때문에 제곱을 기억하자. 자, 이때 니은에서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야 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베타 자리에 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하고 전체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관계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알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4니까 베타는 여기다 3 더한 누구?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요.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디귿에서 제시한 18이 아니라 17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러한 거리곱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차 함수 x의 4제곱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6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여러분, 조건가는 무슨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y축 대칭이라고 하는 성질을 알려주는 관계식이죠. 그러면 해당하는 4차 함수가 y축의 대칭이려면 차수는 짝수 차수만 가능하다. 맞니? 따라서 애초에 이 4차 함수는 x의 4제곱 그 다음에 bx의 제곱 플러스 6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극소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4차 함수는 y축의 대칭이며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fx의 y절편이 6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6이 될 거고, 맞아? 이 마이너스 10부터 6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얘를 잠정적으로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됐을까? 너의 값은 16이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요. 얘의 함수값이 16이 됐다는 소리는 자, 아까 연습을 했던 것처럼 여기를 K, 여기도 K라고 잡았을 때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K의 얼마? 4제곱이다. 그 값이 16이라는 소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현재 1이므로 K의 값이 얼마인 거요? 2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Y축으로부터 극소가 되는 포인트까지 거리가 2가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함수에서 F3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피셜대로 이 아이를 미분하셔서 4x의 세제곱 2bx 너에게 지금 현재 2라는 포인트가 극소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시면 8, 4, 32에 4b가 0이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내셔도 되는데 기왕 거리곱을 연습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x축으로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인데 평행이동을 10만큼 했을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값을 구하시고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작업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F3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3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3에서부터 절편까지, 3에서부터 절편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요.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이 포인트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3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는 1,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3차에서도 연습했듯이 x축에 접하는 절편은 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수분해 형태를 진행을 했을 때도 인수의 개수가 2개, 즉 제곱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리가 1인데 1을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가 5인데 5를 제곱하시고, 맞니? 최고차항의 개수 1까지 곱해주시면 그 결과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되실까요? 그래서 3, 1대의 함수값이 25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이므로 괜찮아? 사실은 25에서 원 위치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서 함수값이 정확히는 얼마? 1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고요. 2007년 문제, 교육청 문제인데요. 조건 가는 방금 전에 배웠던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의 관계식인데요. 여러분들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 x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2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 2를 기준으로 x만큼 왼쪽, 또는 x가 음수라면 얘가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맞아? 그래서 조건 가는 x는 2에 해당하는 함수가 대칭이야 라는 정보를 줍니다. 되지니? 2 플러스 x는 2를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마이너스 x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데, 그때의 함수값이 같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함수는 이와 같이 대칭을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들의 대칭축은 보시다시피 2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더해서 4가 나오는데 걔를 2로 나눠주시면 정확한 축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읽어보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죠. 맞아. 그러면 2의 대칭이면서 극소값을 갖는 4차 함수의 개형은 대칭 W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2에, 여기가 1에, 여기는 3이 될 거며, 아까 연습을 했던 것처럼 잠정적으로 얘를 x축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k가 얼마?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맞니? 그러면 이때의 극대값은 최고차항의 개수 1에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1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됐을까요? 이 1이라고 하는 값은 너를 x축으로 생각했을 때를 말합니다. 얘를 x축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의 극대값이 1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사실 이 극소값이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 가볍게 여기를 y는 p라고 보시고 얘는 y는 p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됐지?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적용을 하실 건데요. 맞아? 이 자리가 p라고 하는 것은 x축이 하단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로부터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p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원위치 시켜주는 작업을 잊지 마셔야 되고, 자, 이때 여러분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시고 원위치 시켜주면 원점이다. 또는 원래는 0, 다른 포인트였는데 걔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p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0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 0일 때의 함수값을 계산해 볼 건데요. 0으로부터 절편까지의 거리가 현재 1이고요. 정확히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절편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3. 이들을 어떻게 제곱해서 곱하시면 현재 상태로는 함수값이 9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을까요?
근데 이게 원점이 된대요. 왜? 무슨 이동을 했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점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9라고 하는 함수값이 아니라 이 상태로 너가 이 9라는 값이 원래의 값을 평행 이동해서 됐니? 원점이 된다는 스토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얘가 0일 때 어디를 지났다고요? 0,0을 지났는데 맞아? 평행 이동을 해서 0, 뭐가 된 거야? 9가 된 거지,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는 A의 값을 평행 이동한 P의 값을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 9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서 만약에 X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상적으로 주어진 I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너를 평행이동, P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P 위에 올려놨고요. 맞습니까? 이 P 위에 올려놨을 때 얘의 함수값이 9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 우리가 A의 값을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마이너스 9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의 극대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극대값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됐어요?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P 값이 마이너스 9였으니까 됐니? 여기서의 극대는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곱한다고 얘기했으니까 64라고 하는 값을 추가로 구할 수 있겠죠. 괜찮으실까요? 자, 비슷한 형태로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과 F2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는 사차함수 fx에 대하여 방금 전에 연습했던 대칭식을 똑같이 제시하고 있죠.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x는 2의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x는 2의 대칭인 함수에 대하여 이 fx를 어떻게 만들어? 자, fx, x 자리에다가 절대값 x를 씌웠다는 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 y축을 기준으로 대칭한 함수와 누구의 y는 1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문장으로부터 y축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를 그려낼 때 우리가 y축 대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y축 대칭을 했다는 거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는 소리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y는 얼마?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왔다는 건 맞아?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1개, 왼쪽에서 1개가 동시에 발생할 거고요. 나머지 1개는 어디 위에서 만들어진다? y축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대칭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라서 원래 개수가 짝수라고 하는 형태가 보편적인데 개수가 3개라고 하는 의미는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가운데서 하나라고 생각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y축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 극소일 때라고 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대칭의 의미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이 원본함수에서 여러분 k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지? 여기가 0이었을 거니까 2. 마찬가지로 여기를 k의 값 2라고 생각하시면 네가 4가 될 거고 여러분 얘를 x축이 아닌 지금 현재 y는 얼마라고 줬니? y는 1이라고 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극대와 극소의 차라고 하는 포지션 여기를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하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k라고 하는 것의 4제곱인 16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괜찮니? 지금 얘가 x축이 아니라 평행이동이 1만큼 되어 있는 i이기 때문에 그 평행이동의 값을 추가로 더해 주시면
실제 극대값이 1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식이나 4차 함수의 식을 작성해서 풀어내는 방법 말고 이런 거리의 곱을 통해 그들의 함수값 또는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 정확히는 3차 함수의 극대극소의 차,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극대극소의 차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리곱 핫한 아이템인데요. 여러분들도 보고 따라해 보시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북청소래 수학과 오홍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